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CNN 논술 초등 설명회를 맡은 강사 조은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첫 번째로 2028 대입 제도 개편안과 그것을 대비하여 준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시 변화에 맞춰 준비해야 할 IB 교육과 루브리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CNN 논술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25년 5월 프로그램을 학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보여드릴 내용은요. 2025년 2월 기사인 계획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교육계 관심은 이번 발전계획에 담길 대입제도 개편에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노은서술형 수능으로의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선다형, 즉 객관식 시험으로는 창의 인재 양성이 요원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식 수업으로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학교 교육이 달라지려면 대입 수능도 노은서술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논서술형 수능이 도입되더라도 전면 개편보다는 현행 수능의 틀을 유지한 채 논서술형 출제를 가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32학년도 대입이라면 올해 초 6학년부터 그리고 2033학년도라면 초 5학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28 대입제도 개편안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신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변화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등급은 원래 4%였다면 지금은 10%, 그리고 2등급에서는 7%였다면 24%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교 내신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지식 암기 위주의 오지선다형에서 벗어나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능에서 국어, 수학 선택 과목이 폐지됨에 따라서 국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는 수능에서 사회과학을 모두 응시하게 되면서 사회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신 5등급제 변화로 인해서 내신의 변별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수능 최저 기준과 그리고 면접 구술 고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심층 인성 평가를 위해서 도입된 MMI 면접이나 또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입학 시험도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을 때 구술과 논술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논술형 수능이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 서논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목할 것이 바로 IB 교육과정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어떤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이 IB 교육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진짜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기도 하고 또 탐구하기도 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 IB 교육과정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IB라는 것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IB라는 것은 국제 바칼로레아라는 것인데요. 이 국제 바칼로레아는 1968년 스위스 제네바를 기반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이 IB 교육은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 등 IB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B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학생 중심 학습이라던가 또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저희 CNA 논술 수업과 IB가 어떤 연관이 되어 있고 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범위에 관련된 것입니다. IB는 분량에 관계없이 온전한 작품 한 편을 통째로 다루게 되는데요. 저희 수업 또한 주 한 권을 읽게 되고 또 작품 한 편을 통째로 온전하게 다루게 됩니다. 작품 선택 또한 중요한데요. IB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인정받는 많은 작품들 중에 교사가 학생의 의사를 존중해서 재량껏 작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 또한 신뢰할 만한 각 기관의 추천 도서 중 아동 발달 기준을 고려했을 때 주제별로 뭐 문학, 역사, 철학, 과학, 사회 등 다양한 분야 중에서 도서를 선정하게 되고요. 또한 교과 연계 작품도 선정했을 때 학교에서 작품의 일부만 읽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업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IB 같은 경우에는 대화와 토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수업 중에 학생이 주도하는 말하기 경험을 통해서 수준 높은 말하기 경험을 반복 숙달하게 됩니다. 저희 수업 또한 학생이 생각하고 분석한 내용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또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도움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역사 수업 같은 경우, 이제 5학년이나 6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와 세계사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교사가 해당 주차 수업을 내용을 정리하게 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도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습 활동에 관련된 것입니다. IB 교육 과정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완성된 그 한 편의 글로 길게 쓰게 되고요. 또 토론을 통해서 팀 과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말하기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체계적인 글쓰기 능력, 그리고 협업하는 능력도 신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CNN 연습도 그 8명에서 10명의 이내의 학생들이 각자 분석하고 준비한 내용을 통해서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이 토론을 하게 되면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온전하게 한 편의 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IB 평가 도구인 루브릭 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루브릭은 학습자의 어떤 학습 결과물이나 성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사화되고 또 사전에 공유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말합니다. 이 루브릭을 통해서 교육 기준과 목표를 토대로 또 수업을 구성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학생이 도달한 학습 수준을 또 진단하고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질적 정보를 통해서 제공하게 되니까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워크북에 루브릭 평가 기준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 5월 워크북인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이 2주차에는 변화와 규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문제를 같이 살펴보시면 시에 숨겨있는 규칙을 찾고 작가가 규칙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 생각을 적어보는 문제입니다. 달팽이라는 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조건이라는 네모칸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완전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두 번째로는 시에 쓰인 반복 표현을 세 가지 이상 찾고 또 작가가 규칙을 넣는 이유를 서술할 것, 세 번째로는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맞춰서 100자 이내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원고지가 넣어져 있는데요. 학생들이 숙제를 할 때 이 시와 그리고 조건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성취 기준이라는 표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성취 기준이 바로 루브릭 평가표입니다.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또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A,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완전한 문장으로 썼고 또 맞춤법과 띄어쓰기 오류가 없는지에 따라서 A를 맞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건에 맞지 않은 내용이 있거나 또는 타당성이 다소 부족할 경우, 또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을 했지만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B. 마지막으로는 조건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거나 또는 타당성이 매우 부족했을 경우, 또는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기 어려웠을 경우에는 C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성취 기준은 학생들과 선생님이 수업을 하게 되면서
선생님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학생들 스스로 자기 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5학년 워크북입니다. 5학년 5월 1주 워크북에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읽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호랑 애벌레가 기둥에 오르게 되지만 무척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루브릭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건에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랑 애벌레가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서 실망한 이유를 서술할 것. 두 번째로는 고생 꼭대기 기둥 수천 개 하나 같은 핵심어를 모두 활용하여 서술할 것. 세 번째로는 완전한 문장으로 쓰고 80자 내로 작성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고지에 학생들이 답안을 적어오게 되는데요. 이 적어온 내용에 따라서 루브릭 평가표를 통해서 또 스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A, B, C처럼 되어 있는데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잘 활용해서 썼는지, B에서는 제시된 단어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C에서는 실망한 이유가 아예 명확하게 서술되지 못했다든지 이런 기준에 맞춰서 성취 기준을 자신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워크북은 초등학교 6학년 워크북입니다. 이 워크북은 5월달 논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글쓰기 주제에서도 루브리 평가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업 주제가 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공자가 여러분한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읽고 주제와 관련했을 때 답장을 써보는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공자의 편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 편지에 맞춰서 답장을 쓰게 됩니다. 이 답장은 원고지에 쓰게 되는데요. 이 원고지에 쓰고 난 다음에 선생님과 또 학생이 대면 첨삭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첨삭을 이루게 되면서 평가표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평가표의 내용은 크게 논제 이해력, 그 다음에 내용 구성,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제 이해력 같은 경우에는 논제에서 요구되는 주제나 또 편집글의 특성을 잘 이해했는지, 또 내용 구성적인 면에서는 글의 갈래에 맞게 잘 조직했는지, 또 흐름의 일관성이 있는지, 또 편지를 보내는 까닭이 분명하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내용 중에서는 공자의 핵심 사상이 인에 대해 서술을 했는지, 또 인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지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형식에서는 띄어쓰기와 맞춤법, 그리고 원고지 형식에 맞춰 잘 썼는지, 또 시간 내의 분량에 맞게 썼는지, 글씨를 바르게 썼는지, 이렇게 형식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루브릭 평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CNA 논술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CNA 논술 수업은 사유일체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서, 그리고 토론, 그리고 논술, 첨삭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이 예습 독서는 학생들이 집에서 선정도서를 읽게 되고 또 워크북을 풀어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잘 읽고 또는 책을 뭐 읽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숙제를 하지 못하면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반 토론입니다. 핵심 주제에 따라서 팀을 나눠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토론이라는 건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어떤 활동이 되고, 또 학생들은 팀 토론을 통해서 협업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논술입니다. 통합 논술인데요. 이 다양한 관점에서 논증적 글쓰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학생들은 이런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논술을 통해 자신의 내용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면 첨삭입니다. 대면 첨삭은 학생들이 쓴 글을 1대1로 담임 교사가 첨삭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세심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영역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독서 부분입니다. 저희 월별 주제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 월마다 주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학생 인지 발달 능력에 맞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선정한 도서가
다른 도서와의 주제도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이것은 생각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독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또 확장시킬 수 있고, 앞서 살펴보았던 IB 교육의 어떤 교육 과정을 반영한 독서 문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독서 내용이 어떻게 워크북에 담겨져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5학년 워크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5월에 3주차의 시간 유전자라는 책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유전자라는 책은 그 시간 유전자 DNA를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 시간 유전자 이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독서 노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독서 노트는 나만의 키워드, 그리고 줄거리, 그리고 기억에 남는 문장, 그리고 느낀 점, 도서 평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 권의 책을 읽고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워크북 숙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워크북의 첫 장에는 이렇게 독서록이 들어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독서 노트를 넣게 되면서 학생들이 책 한 권을 읽고 또 줄거리나 느낀 점이나 도서 평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해 부분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제시문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 제시문의 내용은 이 시간 유전자와 관련된 다른 책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뉴스 기사라던가 이런 내용을 담아서 독해 연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책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비문학 제시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문단별로 중심 문장을 채워보는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맞춤법이 틀린 낱말을 고르는 문제라던가 두 번째로는 인물이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적어보는 문제라던가 세 번째로는 인물들이 가지고 있던 비밀에 대해서 묻는 문제로 서술형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휘 문제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1번 문제는 선정도서에 관련된 어휘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선정도서에서 중요한 어휘를 선정해서 문장으로 넣어놨고 또 괄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뜻이 적혀 있는데요. 이 뜻을 참고했을 때 보기에 있는 단어 중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 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두 번째 문제는 한자성어 문제입니다. 이 밑에 있는 제시문 상황은 책 속에 등장하는 제시문 내용인데요. 이 밑줄친 부분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5가지 한자성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뜻에 있는 내용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마찬가지로 수업에 와서는 선생님과 이 한자성어의 뜻도 확인해 보고 또 이 제시문과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골라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서 문제입니다. 이 독서 문제는 학생들이 선정도서를 잘 읽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인물에 대한 소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문장 안에 가로를 비워놔서 이 가로 안에 어떤 핵심어가 들어가는지 찾는 문제가 1번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시간 유전자에 관련된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유전자 이동 기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이 내용 중에서 틀린 내용이 없는지 고쳐보는 문제. 두 번째로는 그 이유를 적는 문제로 인해서 서술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루브릭 평가 기준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루브릭 문제도 독해, 독서 문제에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제시문이 있고요. 그리고 예나랑 세랑 누나가 된 사연을 넣어볼 수 있는데 조건에 예나가 세랑 누나가 된 과정을 서술할 것, 뭐 미성년자, 시간유전자, 불법 거래소 같은 단어를 모두 활용할 것, 그리고 완전한 문장이나 그리고 분량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서술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원고지 안에다가 이 조건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답안을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표를 넣어서 성취 기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서는 이 내용을 다 활용해서 썼는지, 그리고 B에서는 조건에 맞게 제시한 내용을 다 넣고 또 누락한 내용이 없는지, 아예 그런 내용들을 담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A, B, C로 성취 기준을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그 주인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OX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제별로 책을 잘 읽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잘 읽지 않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풀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맞는지 또는 틀리는지 같이 얘기해보고 또 고쳐보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토론입니다. 토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토론을 통해서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저희 토론이 팀 토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또 그걸 통해서 협업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랑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인정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야지만 반박이나 또는 교차로사 내용도 허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워크북에서 토론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6학년 워크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6학년 5월 3주차의 논어, 학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여기 토론 논제가 그 공부에는 정해진 때가 있는가라는 토론 논제인데요. 입장 1팀은 공부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그리고 입장 2팀은 공부에는 정해진 때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장에 맞게 제시문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가부터 마지시문까지 쭉 되어 있는데 논어에 관련된 논어에 있는 부분을 발췌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책의 내용들을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뉴스 기사도 넣어놨습니다. 그럼 이 제시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근거를 찾게 되고 또 토론 준비표에 이런 근거들을 자세하게 적어올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 제시문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고 토론 준비표를 통해서 학생들이 뒷받침 근거를 적어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거에 맞게 쟁점 세 가지, 또 중심 근거 세 가지를 적어 놓았고, 학생들은 집에서 뒷받침 근거를 자세하게 적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업에 와서는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 입장을 정하고, 또 입론, 교차조사, 반박, 최종 본론을 통해서 각각의 역할에 맞게 메모할 수 있는 토론 일지도 넣어 놓았습니다. 준비하는 시간 내에서 토론 일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근거를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근거를 쓸 수 있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토론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선생님의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루브릭 평가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영역에 맞춰서 입론 같은 경우에는 쟁점에 따른 주장의 명확성이 있었는지, 또는 근거로 제시한 사례나 자료가 신뢰할 만한 또 타당할 만한 공정한 것이 있었는지를 표현할 수 있고요. 교차조사 같은 경우에는 임론 분석력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임론을 잘 파악했는지, 또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질문을 했는지, 또 목소리의 크기나 말하기의 속도가 적합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박 부분인데요. 반박에서는 이제 상대방의 근거를, 비판적인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지, 또 상대방의 어떤 교차소한 질문에 대해서 방어가 이루어졌는지, 또 발언 시간을 잘 지켰는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본론에서는 우리 팀의 주장을 다시 한번 효과적으로 요약했는지, 그리고 주장에 맞게 알맞는 내용으로 호소했는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팀 토론이기 때문에 팀워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팀끼리 자신들의 의견을 서로 경청하고 토론 내용을 잘 메모했는지, 또 작전 타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또 토론의 모든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는지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논술 부분입니다.
앞서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을 확장시켰다면 논술을 통해서는 이 생각을 수렴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주체에 맞춰서 또 수업 주제에 따라서 논술문 쓰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또한 논술문뿐만 아니라 독해나 또 배경 지식 확장 후에 다양한 글쓰기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논술문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글쓰기도 있는데 그중에서 편지 쓰기라던가 뭐 독서 감상문이라던가 설명문 쓰기라던가 또 기사문 쓰기 등 다양한 글쓰기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술은 이 학생들의 논리적 분석력이나 또 문제 해결력 그리고 창의력 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워크북에는 논술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 논술 문제인데요. 5월 1주차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글쓰기를 해보는 활동입니다. 1번 문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글쓰기입니다.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해요라고 해서 글쓰기를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고요. 또한 맨 마지막에는 루브리 평가표를 넣어서 이 글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 내용을 참고해서 원고지에다가 개요를 작성하고 또 글쓰기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학교 신문에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설명문을 쓸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요를 통해서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밝혀놓았고, 또 마지막에는 루브리 평가표를 통해서 내가 글쓰기를 어떻게 잘 했고, 또 문제를 잘 이해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학년 워크북입니다. 4학년 5월 달에는 오디세이 프로그램인데요. 오디세이 프로그램 중에 마지막에 추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들어가는 이 그림은 그림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주지 않고 이 주인공이 처한 문제 상황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볼 수 있는 활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도움말이라고 해서 어떻게 글을 완성시켜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고 뭐 주인공의 이름을 정해 본다거나 표정을 관찰해 본다거나 또 주인공이 어떤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활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밑에는 루브리 평가표가 들어가 있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잘 이해했는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학년 논술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5월 2주차 어느 날 문이 사라졌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독서 감상문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희 5학년 프로그램, 5월달 프로그램이 이제 논술 강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각각에 맞춰서 이렇게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더 좋은 독서 감상문이랑 또 여러 가지 독서 감상문이 어떤 건지 살펴보고 또 다른 학생이 쓴 독서 감상문의 예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쓸 것인지 모을 수 있는 활동이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나만의 제목을 붙여본다거나 또 등장인물을 분석해봄으로써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적어보고 또 마지막에는 이 책에서 읽었던 여러 가지 인상 깊었던 부분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요. 앞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도 작성하고 독서 감상문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원고지에 처음, 중간, 끝 이 상대로 개요를 짜보고 또 글쓰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운수를 하고 나서 루브리 평가표도 들어가 있는데 뭐 논제 이해력, 뭐 내용 구성력, 그리고 형식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6학년 워크북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토론 문제였던 공부에는 정해진 때가 있는가라는 토론 내용을 통해서 정리하는 글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글쓰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글쓰기 내용을 통해서 원고지에 쓰게 되고 이 원고지를 쓴 다음에 선생님께 대면 첨삭을 받게 됩니다. 이 대면 첨삭을 받으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구성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글의 관례에 맞게 잘 도식했는지
또 일관성은 있었는지, 찾아가고 했던 적이 있었는지, 또 형식에 맞춰서는 원고지 형식에 맞춰 썼는가, 또 분량에 맞게 썼는지 이런 부분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첨삭 부분입니다. 첨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각각의 이제 글을 쓰게 되면 선생님이 대면 첨삭을 1대1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 개개인마다 주제를 잘 이해했는지, 또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또 형식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첨삭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수업 주제를 다시 한번 회상을 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수준에 맞게 개별 첨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학생들에 맞춰서 그 고쳐쓰기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삭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첨삭 예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글쓰기 내용을 담았는데요. 학생이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 선생님은 이렇게 맞게 첨삭 교육을 통해서 띄어쓰기나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적으로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첨삭을 해주시거나 마지막에 이렇게 총평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고학년 첨삭 예시인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 선생님은 이 글쓰기를 같이 읽어보면서 첨삭 기호를 통해서 형식적인 면, 그다음에 내용적인 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총평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는 문장이 너무 어색하다거나 주어나 서술어 호응이 어렵다는 경우에는 고쳐쓰기를 통해서 또 마지막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저희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렸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 초등부 연간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면서 5월 프로그램이 어떤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달 4월 달에는 사회와 과학과 관련된 주제로 수업이 이루어졌었고요. 이번 5월 달에는 각 학년에 맞춰서 주제에 따라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는 우리 문화를 배워요. 2학년에는 문학 수업, 3학년은 고전 문학, 그리고 4학년은 CNA 대표 프로그램인 오디세이,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은 논술 강화 프로그램으로 인물 철학,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은 논어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세하게 1학년부터 학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초등학교 1학년 프로그램은 바로 우리 문화를 배워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해서 배우고 체험하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담겨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나 역사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전통 가옥이나 궁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상징, 전통 음식, 전통 놀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1주차에서는 괴물들이 사는 궁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궁궐의 모습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살았던 한옥을 살펴보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습니다. 2주차에서는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친근하게 접해보기도 하고 또 우리 고유의 문양이라던가 오방색이라던가 나전칠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3주차에서는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우리 밥상을 책임지는 맛대장, 삼총사를 불리는 이 세 가지 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장을 소개하는 글도 써보게 되고 또 장의 장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주차에서는 탈춤이나 뭐 사물놀이나 수박국질 같은 옛날 사람들이 즐겼던 다양한 민속놀이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또 놀이 방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학년입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학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다양한 작품을 읽어보면서 문학적 감수성도 싹 틔울 수 있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아가서 등장인물의 마음도 공감하게 되고 또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주차에서는 주인공 말숙이의 성장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기를 수 있고 2주차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또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3주차에서는 구름 사다리로 모여라 라는 책을 통해서 주인공 아이니의 학교 생활을 살펴보고 또 모두 상처받지 않고 서로 공감하며 생활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주차에서는 똑부러지게 결정 방지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알고 또 자기 주도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학년 프로그램입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2달 동안, 그러니까 5월하고 6월 동안 문학 수업을 통해 지성과 감성을 함께 키울 수 있고 또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법도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는 책 속에 숨어 있는 가치를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1주차에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통해서 나무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또 행복이란 무엇일까?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2주차에서는 마법의 설탕 두 조각이라는 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주인공 냉켄의 이야기에 공감하게 되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이해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3주차에서는 두껍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혜와 재치로 똘똘 뭉친 두꺼비, 그리고 교활한 여우의 말솜씨를 통해서 고전의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4주차에서는 신청전인데요. 신청 이야기를 통해서 옛 이야기의 어떤 매력도 느낄 수 있고 또 이야기 속에 담긴 다양한 표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등장인물의 마음에 깊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4학년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4학년 프로그램은 오디세이 수업인데요. 이 오디세이 수업은 5월과 6월에 2달 동안 진행됩니다. CNA 오디세이 수업은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총망라한 단계별 사고력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변의 현상과 또 사물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변화와 규칙도 찾고, 또 분리를 통해서 지식을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추론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도 대항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최상의 문제 해결도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보여드릴 이 한길사에서 나온 오디세이 시리즈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선정도서를 읽어오는 것처럼 수업 전에 이 문제들을 통해서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중 강의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수업에서는 워크북을 활용했을 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 파브루타라던가 로블록이라던가 글쓰기 활동이라던가 이걸 통해서 집단 지성 문제풀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주차에서는 관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관찰을 통해 대상을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내용, 그리고 오감 능력을 발견하고 또 오감을 이용해서 활동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주차에서는 변화와 규칙인데요. 변화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변화의 규칙을 찾아내고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볼 수 있고요. 3주차에서는 분류를 통해서 집합의 개념도 이해하고 분류도 하고 또 지식과 정보를 체계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주차에서는 추론인데요. 주어진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추론의 과정도 배울 수 있고 또 추론을 통해서 행동의 결과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5학년 프로그램입니다. 5학년도 2달 동안 논술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이 되는데요. 이전에 3월하고 4월 달에는 토론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논리와 설득의 기초를 닦았다면, 이 5월하고 6월 달에는, 여러 갈래 글쓰기 학습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5월 달에는 인문과 철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아무래도 인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인격이 형성되는 어떤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학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내면의 힘까지 키워낼 수 있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1주차에서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까지 보게 되고 또 진정한 의미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주차에는 어느 날 문이 사라졌다라는 책을 통해서 주인공 그 해수와 해리 이를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이제 논술 강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독서 감상문을 배우게 되는데 느낀 점을 바탕으로 독서 감상문을 써보는 글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3주차에는 아까 살펴봤던 워크북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시간 유전자가 영원히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행복한가? 또 돈으로 시간을 사고 파는 세상이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3주차에는 편집글의 어떤 형식을 배우고, 또 등장인물에게 편지 쓰는 글쓰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4주차에서는 12살 공부를 위한 윤리학 수업입니다. 이 책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물어볼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좋고, 또 어떤 것이 나쁜지 알아볼 수 있고,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마지막에 글쓰기 내용은 생활문 쓰기를 통해서 생활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갈래별에 맞춰서, 그 특성에 맞춰서 글을 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학년입니다.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논어 수업인데요. 이 논어 수업도 저희 CNA의 특정한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논어라는 것은 공자와 그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이치나 뭐 교육이나 문화, 정치 등에 관련돼서 논의한 이야기를 모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삶의 지침이 되었던 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경쟁이 심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여유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논어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또 기르게 되고 또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공감하고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네 가지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인이라는 내용이 논어의 400여장 가운데 58장에 거쳐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인에 대해서 공자와 제자들이 어떻게 언급을 했고, 또 공자가 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주차에서는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내용 중에 예와 효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 현대사회의 어떤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 3주차에서는 이 공자한테는 학문을 쌓는 것이 단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배움 자체로 즐겁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학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학문을 쌓는 이유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에서는 군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군자라는 것은 도덕적 인격을 갖춘 사람을 뜻하는데요. 또한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대사회에서도 군자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5월 프로그램까지 설명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 프로그램에는 녹화 영상 홈페이지에 올라가고요. 5월에는 토요일에 등등부, 5월 26일에 최종부 프로그램을 하셨습니다. 그럼 CNA는 그 인공지능 자동차 수험, 논술 테스트, 재원생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수요일까지 나가는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의 논술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재원생학부모님들 배움자들 라이브 발급받으셔서 수요일까지 수업이고요. 네. 그래서 6월 3일 대선 휴무일과 6월 6일 한평일 맞이 모델학 점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연서에서 교과의 100문제, 개인별 문제풀이와 집단표로 수용하고 간식 제공하면서 현재 유용한 시간 될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전통을 가르치는
그런데에도 6월 15일 올림픽 카페 예약되어 있고, 참가인이 너무 많아서 배움터별로 예상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수육, 보건생 학생들, 부모님들,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